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주제죠.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은 전명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전문 상담사이자 연극 심리 상담사인 전명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극 심리 상담사라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한데 들으시는 분들도 생소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연극 심리 상담인가요? 연극 심리 상담은 연극과 드라마 기법을 활용해서 내담자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상담 기법입니다. 저는 트러스트에서 한 1000회 정도 상담을 진행해 왔는데요. 첫 상담 때 역할 점검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의 나, 그리고 되고 싶은 나, 방해자, 조력자, 이 4가지 역할을 찾고 대사를 찾아서 간단한 연극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데렐라 아시죠? 네네. 네,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는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신데렐라는 독립과 성장을 꿈꾸죠. 이게 바로 되고 싶은 나고요. 자, 여기서 방해자는 계모와 언니들이 되는 거고요. 조력자는 요정과 왕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4가지 역할들을 찾고 그리고 간단한 역할극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문제와 고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재밌겠네요. 그렇죠.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거부감 없이 나의 좀 문제와 고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네. 저 요즘에 내 감정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듣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어떤 불쾌한 감정이 느껴질 때 이게 환지, 슬픔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래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요즘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잘 인지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가끔은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라도 되나? 이게 괜찮은 건가? 하고 자책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긍정적인 사인이기도 해요. 그렇게 감정 인식이 시작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처음 감정을 느낄 땐 그 감정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보다는 이상하다, 찝찝하다 라는 느낌이 먼저 오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군요. 네, 그렇죠. 잘 구분이 안 되는 감정 속에서도 내 감정을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실제로 저와 상담하시는 내담자분들과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내 감정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황과 이유로 그 감정을 느꼈는지요.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불안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불안감을 느낀 내가 너무 바보 같다. 이게 아니라 난 오늘 불안감을 느꼈고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쓰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쁘다 보면 매번 기록을 하긴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감정일기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기 전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감정 한 가지만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하루 동안의 감정 중 가장 긍정적이었고 부정적인 감정 한 가지씩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그때그때 감정이 들 때마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확장을 해나갑니다. 그럼 저도 자기 전에 하루 중에 가장 크게 느꼈던 좋았던 감정, 안 좋았던 감정 한 가지씩이라도 핸드폰에다가 이제 기록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네네. 전 항상 말씀드릴 때 감정일기가 혼자서 가장 쉽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연극 심리 상담 기법 네. 중에서도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극 심리 상담에서 역할 명명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역할들을 연기하면서 살아가죠.
저는 사회적으로는 아들이고 남편이고 상담사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선생님은 어떤 역할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딸이기도 하고 회사의 동료이기도 하고 뭐 이웃이기도 하고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진행자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이렇게 수많은 역할들을 연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역할 명명하기는 뭔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괴로운 내 마음에 역할을 붙여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무기력하다 라고 한다면 좀비라는 역할을 붙여볼 수 있겠고, 그리고 주변이 모두 의심된다 한다면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역할을 붙여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은 이런 심리적인 역할 하면은 어떤 역할들이 떠오르시나요? 회사에서는 예스맨일 것 네. 같고 집에서는 외동딸이랑 독재자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재밌는데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지만 네. 저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난 다음엔 어떤 걸 하나요? 그 다음에는 변형시키기라는 좀 더 심화된 작업을 합니다. 내가 찾은 역할을 그림, 글, 뭐 아니면 이야기, 역할극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찾은 역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다양한 역할들을 반복해서 연기하면서 내 감정에 형태를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 처음엔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역할들, 내 감정들이 익숙해지게 되고 나아가서 그 감정이 다룰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작업을 해보는 건 정말 재밌는데 네. 혼자서 좀 불편한 감정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다 보면 어쩔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이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돌아봄이 없는 자책은 자기를 해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란 건 없앨 수 없잖아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치만 그게 어렵죠. 그럴 때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은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힘들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떻게 네가 다 그걸 컨트롤 하겠어. 이렇게. 네, 그렇죠. 보통 따뜻한 격려나 위로 또는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말들을 못 해주세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물건이나 좋습니다. 뭐 핸드폰이든 뭐 시계든 뭐 어떤 거든 멀찍이 하나를 앞에 놓고요. 자, 이 물건이 내가 스스로에게 실망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다고 찾았던 그 말들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너가 너 자신에게 많이 실망했구나. 그럴 수 있어. 자,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이런 식으로요. 물론 어색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격려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마음도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괜찮아, 잘했어 이런 것도 있지만 뭔가 대상을 두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감정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감정이 옆에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자기에게 괜찮아,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내가 곁에서 있어줄게,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연극 심리 상담에 관한 내용까지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사용해서 평소에 나의 감정들을 잘 알아차려보는, 그리고 잘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